선생님, 남편이 샤워도 안 하고 들어와서 자꾸 들이대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 싫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반대로 남편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주말에 좀 안아보려는데 아내는 피곤하다고 등만 돌립니다. 제가 돈 벌어오는 기계입니까? 이런 하소연들 아마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가장 내밀해야 할 침실이 전쟁터가 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부부 사이를 좋게 만드는 팁 정도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남녀의 욕구 회로가 어떻게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히지 못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가는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부 심리와 성의학을 연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 마음 한구석에 말 못할 답답함을 안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치유에 앞서 여러분의 행복한 관계 회복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감이 더 좋은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갈등의 시작은 바로 타이밍의 불일치입니다. 남녀의 몸은 반응하는 속도와 조건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남성의 욕구는 주로 시각적 자극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즉각적인 작용에 의해 점화됩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 전구와도 같죠. 반면 여성의 욕구는 훨씬 더 복잡한 회로를 거칩니다. 시각적인 것보다는 청각, 촉각,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감정 상태와 맥락이 뇌의 변형애를 자극해야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전구가 아니라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다림이나 온돌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분들이 이 결정적인 차이를 간과합니다. 밖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고 담배 냄새, 고기 냄새, 땀 냄새가 섞인 상태로 집에 들어옵니다. 본인은 알코올 기운에 기분이 좋고 긴장이 풀려 있으니 아내에게 다가가지만 아내의 뇌는 정반대의 신호를 받습니다. 후각은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로 직행하는 감각입니다. 불쾌한 냄새는 곧바로 회피 반응을 유발합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직장 상색에 시달렸거나 육아 전쟁을 치르느라 이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남편의 접근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처리해야 할 업무 혹은 귀찮은 자극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아 씻고 좀 와 라며 짜증을 내거나 나 피곤해 라며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뇌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당한 남편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남성에게 있어 부부 관계의 거절은 단순한 행위의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박탈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편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되고 아내는 남편이 다가오지 않으니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침묵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욕구 불일치에 의한 정서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자발적 욕구와 반응적 욕구의 차이입니다. 대개 남성은 뚜렷한 이유 없이도 불쑥 욕구가 생기는 자발적 욕구가 우세합니다. 반면 여성은 특히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어떤 자극이나 친밀감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욕구가 생기는 반응적 욕구가 우세해집니다. 즉 아내가 먼저 여보 오늘 밤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왜 당신은 먼저 다가오지 않아? 나만 안달난 사람 같잖아 라고 불평하시지만 이것은 여성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여성의 뇌는 안정감과 연결감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성적인 모드로 전환됩니다. 낮 동안 주고받은 따뜻한 문자 메시지,
하나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주는 배려 아이들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는 공감 대화. 이 모든 것이 여성에게는 전의의 시작입니다. 침대 위에서의 5분이 아니라 침대 밖에서의 10시간이 밤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분들도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 육체적 관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내와의 친밀감을 확인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남편이 다가올 때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비난 섞인 말투로 쏘아붙이는 것은 남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냄새나서 싫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신이 씻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긍정적인 언어로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혼체는 도파민과 페닐에티라민 같은 사랑의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서로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튀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가 시작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여성은 프로락틴이라는 수유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성적 욕구가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온 신경이 아이에게 쏠려 있고 신체적 피로도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남편의 손길조차 귀찮게 느껴지는 접촉 과부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분들이 변했다고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이 지금은 엄마 모드로 세팅되어 있음을 의학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억지로 요구하면 아내는 부부 관계를 의무 방어전이나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여기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기억은 나중에 아이가 크고 나서도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반대로 40대 중반 50대가 되면 또 한 번의 격병이가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엄마의 손을 덜 필요로 하게 되고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아내의 욕구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이때 남편들은 직장에서 가장 중책을 맡아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식과 야근에 지쳐 집에 오면 그저 쉬고 싶은 마음뿐인데 이제 여유가 생긴 아내가 다가오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녀의 욕구, 그래프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타이밍 속에서 우리는 안 맞아 라고 단정 짓고 포기해버리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계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조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조율의 과정 없이 방치된 관계는 결국 섹스리스라는 차가운 현실로 귀결됩니다. 섹스리스는 단순히 몸이 멀어지는 것을 넘어 정서적 유대감이 끊어지고 서로를 룸메이트나 동거인으로만 여기게 만드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장기간의 섹스리스는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여성의 질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는 생물학적 원칙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의 감소는 부부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엇갈린 욕구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노력하자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솔루션, 즉 부부 관계 스케줄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낭만 없게 무슨 날짜를 잡고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의학자들이 이 방법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 스케줄링, 즉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사랑을 나눈다는 말에 손사래를 칩니다. 선생님, 부부 사이에 은밀한 일이 무슨 비즈니스 미팅도 아니고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무슨 낭만이 있습니까? 숙제하는 것 같아서 더 싫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낭만이라는 단어야말로 오래된 부부들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설거지를 하다가 눈이 마주쳐서 불꽃이 튀고 침실로 직행하는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성관계는 도파민이 폭발하는 연애 초기나 신혼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지속되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배우자를 보며 자동적으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뇌가 익숙함에 적응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려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뇌가 반응합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가 서로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남편은 오늘은 될까 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피느라 불안하고, 아내는 오늘 또 들이대면 어떡하지 하며 방어 태세를 갖추느라 긴장합니다. 집안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스케줄링의 핵심은 바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은 우리만의 시간이다 라고 약속을 정해두면 남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내를 귀찮게 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금요일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예기 불안의 해소라고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 남편의 접근을 걱정할 필요 없이 평일에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다가오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이니까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지, 일찍 씻고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의 준비, 즉 심리적 예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우리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관계가 내 바쁜 일상이나 피곤함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나 병원 예약은 피곤하다고 펑크 내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비워둡니다. 부부 관계를 스케줄링 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그만큼 중요한 VIP로 대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케줄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쌍방합의와 현실성입니다. 욕구가 왕성한 남편은 일주일에 3번을 원하고 피곤한 아내는 한 달에 1번을 원한다면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격주로 하자, 혹은 일주일에 1번은 꼭 지키자는 식으로 서로 양보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내의 생리, 주기나 컨디션, 남편의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중에 야근이 잦아 녹초가 된다면 금요일 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푹 자고 일어난 토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아침이 체력적으로 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늦게 자서 밤 시간이 자유롭지 않다면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간 평일 낮 시간이나 주말 오후를 활용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남들이 밤에 한다고 우리도 꼭 밤에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우리 부부에게 가장 편안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스케줄링의 또 다른 의학적 이점은 바로 도파민의 분비입니다. 소풍 가기 전날 밤이 소풍 당일보다 더 설레는 것처럼 우리 뇌는 보상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도파민을 왕성하게 분비합니다. 이번 주말에 하기로 했지 라는 생각만으로도 일상을 버티는 활력이 되고 그 기다림 자체가 훌륭한 전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레인체크 레인책 룰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몸이 아프거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일방적으로 나 오늘 피곤해서 못해? 라고 통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거절감과 몸열감을 줍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서 도저히 힘들 것 같은데 대신 내일 오전이나 모레 저녁은 어때? 라고 구체적인 다음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안 될 뿐이야. 나는 여전히 당신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해. 라는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배려가 신뢰를 만듭니다. 약속이 연기될 수는 있어도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남편은 아내의 거절을 상처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아내 또한 죄책감 없이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은 앞서 말씀드린 청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약속된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씻지 않고 들어오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날인 거 알지? 깨끗하게 씻고 기다릴게. 라는 말 한마디면 남편은 알아서 욕실로 향하게 됩니다. 삼겹살 냄새, 담배 냄새가 나는 상태로 침대에 눕는 것은 약속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꽃단장을 하는 것과 같은 자발적인 준비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의 과정, 즉 일상생활에서의 교감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정서적 베이스 캠프라고 부릅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하듯이 절정의 순간을 위해서는 평소의 관계가 탄탄해야 합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평소에는 아내에게 무관심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다가 약속된 날이 되면 갑자기 돌변하여 친절하게 굴고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가식적이고 목적지향적으로 느껴져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침대 밖에서의 대화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밥 먹었어, 애들 학원비 냈어 같은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오늘 기분은 어땠어? 요즘 힘든 건 없어 같은 감정 교류입니다. 특히 아내들은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뇌에서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는 호르몬이자 성적 흥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평소에 옥시토신 통장이 두둑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비목적성 스킨십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벼운 터치들, 예를 들어 출근할 때, 가벼운 퐁 텔레비전 볼 때, 어깨를 주물러주기 산책할 때, 손잡기 같은 행동들입니다. 이런 접촉들이 쌓이면 아내의 뇌는 남편의 손길을 성적인 요구라는 압박으로 해석하지 않고 나를 아껴주는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계심이 허물어진 상태라야 약속된 그날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남편의 성적 욕구를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남편이 느끼는 외로움과 인정 욕구의 표현으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관계를 원할 때 당신은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 라고 면박을 주는 것은 남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과 같습니다. 설령 몸이 힘들어 거절해야 할 때라도 당신이 나를 원해줘서 고마워.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조금만 안아주면 안 될까? 라고 부드럽게 거절한다면 남편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걱정하고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스케줄링과 일상에서의 정서적 교감은 수레바퀴의 두 축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관계를 통해 몸의 대화를 나누고 평소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갈 때 비로소 부부 관계는 의무가 아닌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해서 시간을 맞추고 분위기를 잡았는데도 막상 침실에 들어갔을 때 서로 원하는 것이 달라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부드러운 걸 원하는데 남편은 너무 급해요. 아내는 너무 반응이 없어서 목석 같아요. 같은 취향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감대와 흥분 지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 음식 맛이 짜니, 싱겁니 불평은 잘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침실에서의 기회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배우자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하려니 밝히는 여자처럼 보일까봐, 남편 자존심 상하게 할까봐 걱정되어 속으로만 사귀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침실 토크, 즉 섹스 중의 대화와 섹스 후의 대화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부 관계의 질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단순히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민망하고도 어려운 침실 대화를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소통법인 샌드위치 화법과 가이드라인 제시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화법만 익히셔도 여러분의 침실은 어색한 침묵 대신 환희와 만족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스케줄을 잡고 침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부부가 침대 위에서 꿀먹은 번거리가 됩니다.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는 그저 몸만 부대끼는 적막한 노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침묵이야말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관계를 지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우리 뇌는 청각적 자극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흥분 상태에서는 오감이 극도로 예민해지는데 이때 파트너의 반응을 알 수 없는 침묵은 뇌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픈 건 아닌가? 지루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잡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면 몰입을 방해하고 수행 불안을 유발하여 남성의 경우 갑작스러운 발기풀림 현상을, 여성의 경우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실 토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일상적인 수다가 아닙니다. 서로의 감각을 조율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대화여야 합니다. 많은 아내분이 남편의 손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혹은 아픈데도 분위기를 깰까봐 억지로 참습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좋다고 연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최악의 선택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연기를 진짜로 착각하고 잘못된 방식을 계속 고수하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관계를 가질 때마다 고통스럽거나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점차 잠자리를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빵 사이에 고기를 끼우듯이 칭찬 사이에 요구사항을 부드럽게 끼워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손길이 너무 거칠다고 칩시다. 아파 살살 좀 해 라고 쏘아붙이면 남편의 뇌는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혈관이 수축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 손이 따뜻해서 너무 좋아 칭찬. 그런데 조금만 더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요구. 그래, 바로 그거야. 지금 진짜 최고다. 칭찬.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비난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만족시켰다는 성취감을 느끼며 기꺼이 행동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편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한 친절한 안내 방송과 같습니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남성답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끊임없이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지금 어때? 여기가 좋아. 더 해줄까? 이런 질문들은 아내에게 이 사람이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구나. 내 쾌락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존중감을 심어줍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때 질 내부의 이완이 훨씬 더 잘 일어나고 애액 분비도 원활해진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가 최고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만약 말로 하는 것이 너무 쑥스럽다면 비언어적인 신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내가 원하는 부위로 가져가거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혹은 기분이 좋을 때 더 깊은 신음소리를 내거나 숨을 거칠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피드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 소위 말하는 현자 타임에 나누는 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은 사정 후 급격하게 프로락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나른해지고 잠이 쏟아집니다. 이때 바로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자는 것은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배설의 도구였나 라는 허탈감과 모멸감을 줍니다. 관계 후 5분에서 10분, 이 짧은 시간은 골든타임입니다. 옥시토신이 아직 혈액 속에 남아있는 이 시간에 나누는 대화와 포옹은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혀줍니다.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아내를 안아주며 사랑해, 오늘 당신 정말 예뻤어, 기분 좋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이 긍정적인 피드백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다음번 관계를 기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 뇌는 마지막 순간의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따뜻하면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작은 실수나 어설픔은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보정됩니다. 반대로 최악의 애프터 토크는 비판과 지적질입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야? 살 좀 빼야겠다 같은 말들은 파트너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행위입니다. 특히 남성의 성 기능은 심리적인 요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아내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수행 불안이라는 트라우마로 남아 다음번 관계에서 시민성 발기 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만족스럽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에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화는 며칠 뒤 감정이 차분해졌을 때 식사 자리나 산책 중에 가볍게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적 불감증이나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랑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아내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크닉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뇌가 성적인 자극을 쾌락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단순한 물리적 마찰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감각 피질은 쓰면 쓸수록 예민해지고 안 쓰면 무뎌집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거나 기계적인 관계만 반복했다면 감각의 스위치가 꺼져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다시 켜기 위해서는 감각 집중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목표를 오르가슴이라는 결과에 두지 말고 닿는 느낌 그 자체인 과정에 두는 것입니다. 남편의 손이 내 피부에 닿을 때의 온도, 질감, 압력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내 허벅지에 닿은 손이 따뜻하네. 입술이 닿는 느낌이 부드럽네. 라고 마음속으로 중계하듯이 감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마인드풀 섹스, 마인드풀 섹스라고 합니다. 딴 생각을 멈추고 현재 감각에 몰입할 때 꺼져 있던 쾌락의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끔은 색다른 시도가 필요합니다. 늘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체위는 뇌에게 지루함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 즉 새로운 너블티를 만날 때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침실의 조명을 바꿔보거나 평소와 다른 음악을 틀거나 혹은 침대가 아닌 거실이나 소파에서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를 새로운 사건으로 인식하여 흥분도를 높입니다. 속옷을 평소와 다른 스타일로 입어보는 것, 향수를 바꿔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위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있음에도 혼자 해결하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거나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적절한 자위는 자신의 성감대를 개발하고 성적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만지면 좋은지, 어떤 속도를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파트너에게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몸을 잘 알 때 부부 관계의 만족도도 동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기능 저하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성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다가 시들 수도 있고 시작조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느끼는 당혹감과 수치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때 아내가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한숨을 쉬면 남편의 뇌는 공포 반응을 일으켜 코르티솔을 쏟아냅니다. 이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켜 발기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아내의 한숨이 남편을 영구적인 고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괜찮아, 당신이 요즘 많이 피곤했나 보다.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있자. 나는 당신 천만으로도 충분히 좋아. 라고 따뜻하게 감싸주셔야 합니다. 남편의 부담감을 덜어줄 때 오히려 심리적 압박에서 해방되어 다음번에는 기능을 회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남자의 정력은 하체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인정과 칭찬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멋진 남자야 라는 아내의 믿음이 그 어떤 비아그라보다 강력한 치료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소통의 기술까지 익혔습니다. 스케줄을 잡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각을 조율하고 실패조차 따뜻하게 감싸 안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성적 판타지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남편은 좀 더 과감한 것을 원하는데 아내는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내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본능적인 것만 추구할 때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 즉 갱년기와 전립선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고 제2의 신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100세 시대에 걸맞은 건강하고 품격 있는 중년의 성생활, 가이드라인, 그리고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내과학과 심리학을 통해 감동적으로 풀어내 보려 합니다. 단순한 테크닉을 넘어 영혼의 결합으로 나아가는 그 마지막 여정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부부관계의 가장 깊은 내면이자 어쩌면 가장 말하기 껄끄러운 주제인 성적 판타지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남편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좀 색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아내에게 말하면 변태 취급받을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반면 아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걸 요구해요. 늙어서 노망이 났나 싶어 겁이 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은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극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20년, 30년 넘어가면 익숙함은 편안함을 넘어 지루함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 뇌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자극, 즉 노벨티를 갈구하게 됩니다. 남편의 색다른 요구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진 관계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싶은 본능적인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감당하기 힘든 파격적인 요구를 무조건 받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협상과 대화입니다. 무조건 미쳤어, 더러워 라고 비난하며 문을 닫아버리면 남편은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그런 상상을 하는 줄 몰랐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는 아직 그 정도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대신 우리 이건 한번 해볼까? 라며 절충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바꿔보거나 조명을 바꾸거나 혹은 가벼운 도구를 활용해 보는 정도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 놀이가 되어 관계의 결속력을 놀랍도록 강화해 줍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노화와 갱년기라는 파도를 어떻게 넘을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폐경을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위축성 지렴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질 내부도 건조해져서 작은 마찰에도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통증이 반복되면 뇌는 성관계를 고통으로 기억하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골반 근육을 수축시켜 버립니다. 결국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윤활제와 보습제입니다.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윤활제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거나 자존심 상해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이런 걸 써야 하나 라고 자책하시죠. 하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얼굴이 당기면 로션을 바르고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인공 눈물을 넣듯이 건조해진 점막에 윤활제를 바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기 관리이자 의학적 처치입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는 부부관계의 구원투수입니다. 침대 옆에 항상 비치해 두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듬뿍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나 혈관 노화로 인한 발기, 부전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남자의 끝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고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쓰듯이 기능이 떨어지면,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요즘 나오는 발기부전 치료제들은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약 먹고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은 충분히 멋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라는 기초 공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약도 기본 체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하체 근육을 키우십시오. 남성 호르몬은 허벅지 근육에서 나옵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 하는 스쿼트 하루 50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면 혈류량이 늘어나고 이는 곧바로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여성분들에게도 하체 운동은 골반 내 혈류를 개선하여 감각을 깨우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케겔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골반 저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이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비뇨기과 의사가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남성에게는 사정 조절 능력과 강직도를, 여성에게는 질 탄력을 선물합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설거지하면서 티 안 나게 수시로 조여주십시오. 셋째, 먹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은 성 호르몬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을 줄이고 혈관 청소부인 토마토, 마늘, 부추, 굴 같은 음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의 수호신입니다. 매일 아침 익힌 토마토 하나가 비뇨기과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서로를 바라보며 불꽃을 태우는 에로스였다면 중년 이후의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의 천에 기대는 companion love, companionate love, 즉 동반자적 사랑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오르가슴이라는 쾌락을 좇는 행위가 아닙니다. 험한 세상을 헤쳐오느라 지치고 상처받은 서로의 몸을 어루만져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여전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라고 위로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대화입니다. 비록 주름지고 탄력을 잃은 몸이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 우리가 함께 견뎌온 세월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을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배우자입니다. 빈 둥지 증후군을 겪으며 자녀들이 떠난 빈자리를 허전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두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4의 신혼기입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서로를 안아주십시오. 삽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사정을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서로의 살결이 닿아 있고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완벽한 섹스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두 사람에게 맞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며 포기했던 그 마음을 거두시고 오늘 밤 용기 내어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쑥스러우시다면 등이라도 한번 쓸어주며 수고했어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굳어있던 뇌세포를 깨우고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주사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교감 속에서 매일 조금씩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소중한 오늘을 사랑 없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남자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그리고 사랑 넘치는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통합의학 전문의 최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